누가 제안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소개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려고 제안했고 뭐 하상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인터넷이 그렇죠. 발달해 있으니까. 순서는 우리는 15번째예요. ABC 순서로 해서 15번째 얘기를 하는데 막 기조 발언으로 방역 체계라든지 얘기를 좀 할 걸로 보이고요. 마치고 나면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경제라든지 정치적 부분도 있고 보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뭐 중요한 어떤 회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나왔어요. 네, 박지훈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한 청취자께서요 TBS 프로그램 DJ들한테 칙집을 한 박스 보내주셨어요. 배칠수, 박혜진, 최일구 앞 그러면서 가로 열고 뚱커벨은 반드시 포함. 와, 뚱커벨 DJ도 아닌데요. 뭐 뚱커벨은 하나씩. 자,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저는 팁인데. 그리고 남으면 주진우님도 주세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요. 네. 아닌 밤중에. 주진우 씨 줘요 말아요. 그건 안 먹어도 됩니다. 드려야죠. 줘야 돼요? 그때 제가 음료수 하나 얻어먹었거든요. 술도 그래요?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술 안 먹어요? 술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줄 필요 없겠다. 칙칙하니까. 네. 알겠어요. 자, 오늘 저 아침에 뉴스 보다가 그 미국의 그 털사 국제 공항에 활주로에 말이죠. 네. 여객기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 여객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공업체가 좀 큰일 났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도산할까봐 걱정스럽네요. 지금. 근데 재미유학파 뚱커벨 털사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어디 있겠죠, 뭐. 좀 대충 방송하지 마시죠. 배주경 소장님, 털사가 어디? 그만 드시고 직접. 청취자 여러분, 털사가 미국 어느 주에 있는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열려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네, 오늘 주요 20개국이죠. 네.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이라는 것이 화면으로 원격으로 그러니까 주요국 정상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사실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은 사실 만나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상으로 만나게 되는데 오늘 밤입니다. 여기서 아마 중요한 의제가 다뤄질 걸로 보이고 저기 G20 세계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놓는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밑줄을 한 2억만 개 정도 쳐야 될 겁니다. 어디다가요? 네, G20. G20에다. G20. 중요합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아, G18, G21도 아니고 G20. 그러니까 20입니다. G20의 정상들은 이제 자기 나라들 어디선가 이제 화상 회의에 참여를 그렇죠. 하겠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청와대에서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또 밤이고 하기 때문에 9시에 준비가 돼 있어요. 밤 9시부터. 예. 네. 뚱커벨 뭐 통역으로 오라고 연락 안 왔어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연락 왔는데 고사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연락을 못 받을 정도라 바빠서.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누가 제안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겁니다. 특히 프랑스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국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국제적 어떤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특히 막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칭찬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소개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려고 제안했고 그 뭐 하상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인터넷이 그렇죠. 발달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순서는 우리는 15번째예요. ABC 순서로 해서 15번째 얘기를 하는데 막 기조 발언으로 방역 체계라든지 얘기를 좀 할 걸로 보이고요. 마치고 나면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경제라든지 정치적 부분도 있고 보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뭐 중요한 어떤 회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법조요정이 오늘 G20 화상 국제회의에 뭐 공식 스폰서 같아요. 저는 좀 기분이 좋은 게 언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국제회의의 주체가 개최국이면 모르겠는데 개최국은 아니잖아요. 네. 주체가 되면서 전 세계를 선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스탠다드를 우리가 제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그렇죠. 거고.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도부가 폼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역시 최고야. 미국 털사 국제공항은 오클라호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네요. 오클라호마나요. 오클라호마는 또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자,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이 코로나19 대응을 배우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좋은 나라요. 프랑스도 그렇고 이태리,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위기입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나 빠른 검사와 또 그 좀 한 발 앞선 검사 때문에 확진자 많이 나와서 우려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의료 체계로 이 감당할 수 있는 걸 봤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스페인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가 배우려 하고 이렇게 특별화생회의 정상회의를 한 것도 어쩌면요 G20 플러스 7입니다. 7개 뭐 요르단이나 뭐 스위스나 7개 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도 이거를 좀 배워가려고 우리나라 표준 부분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정상회의가 매우 중요한 것이 핵심 의제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보건 방역 그리고 경제협력 분야거든요. 네. 참 단일화된 공통된 국제 방역 체계 그리고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가 나올 텐데 이 회의 자체를 주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와 WHO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은 그래도 기업인들의 입국만큼은 상호 또 허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이 이야기를 또 제안을 내놓고 있어서 이것이 또 채택될지 여부도 네.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 교류와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어놓자. 그렇죠. 건강 확인서가 있는 기업인들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나왔는데 올 들어 뭐 최고치가 나왔다면서요? 네, 52.5% 와. 골든 크로스를 기록했고요. 예. 부정평가는 44.1%로 내려갔습니다. 그 부정평가도 내려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열을 받아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518명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알레리 자동 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간 그리고 중앙선거론조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유튜브 청취자께서요. 무겁당 당수님은 선거 끝나야 목도리 벗으시나요? 잘 어울리시긴 하는데 더워 보여요. 이렇게 문자를 네. 보내셨네요. 당수는 제가 아닌데. 당수가 아니에요. 저 접니다. 아무것도 네. 아니에요. 네. 최일구가 당대표예요. 예. 그 사무총장 정도밖에 안 되는 원내대표. 사람. 원내대표 정도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는 뭐죠? 대변인입니다. 예. 아 대변인 예, 하기로 맞습니다. 했어요? 예, 예. 언제 시켰어요? 입입니다. 입. 아니 우리 시킨 적이 없는데. 그렇죠, 무겁당의 말이에요? 입입니다. 예. 자, N번방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국민 분노가 좀 치솟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그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하라. 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를 하라 82%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82%요. 네. 예. 압도적인 여론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24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조사 방법은 앞서 조사와 동일하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6.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신상 공개하라는 의견이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자, 박준 변호사님 네. 어때요? 법적으로 이 신상 공개 처벌 가능합니까? 가입자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미성애자 음란물 다운로드 받았던 거 아청법 위반이 되고요. 아동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그것을 유포한 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데 그 두 법 위반은 공개 사항이 아닙니다. 뭐.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이 돼야 돼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음란물을 제작할 때 개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가입자의 대다수가 아니면 많은 수가 만들면서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 봐라. 또 방조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런 시켰다. 측면이 확인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요. 지금 N번방 가입자를 최소 한 6만 명? 그렇죠. 어디서 또 뭐 최대 때 26만까지 26에서 중복하면 뭐 6만 명 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법적인 문제는 이제 사법당국이 이제 알아서 할 것이고 네. 하여튼 우리 여론은 82%가 네. 전원 공개해야 된다. 전원 공개라는 그렇죠.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공개해야 된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공개를 경찰청장이나 방통위원장은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으로만 따져보면 단순 가입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박정 변호사 네. 질문이 있는데 인정 과정을 거치고 심지어는 100만 원이 넘는 그렇죠. 돈을 가입비로 냈다면 그걸 단순 가입자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서 저도 그렇게 돈까지 생각합니다. 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 참견도 안 하고 그렇죠. 무슨 글자를 남겼거나 이런 것도 없고 없고. 그냥 보기만 했다. 네. 돈 내고 보기만 했다면 처벌 현재 마땅하지 않아요. 법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좀 처벌할 어렵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보기 위해서 이게 미성년 관련 내용이고 내려받았다면 그렇죠. 소지하는 것만으로 그거는 소지죄가 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고 그 법에 의해서 공개는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네. 됩니다. 예. 하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보면 말이죠. 검찰하고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 게 결이 좀 달라요. 네. 경찰은 지금 특별수사본부까지 차렸는데 네. 검찰은 TF팀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검찰도 크게 그 형식이 꾸렸습니다. 중요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법조계에서 볼 때는? 근데 사실은 이건 뭐 제 개인적 의견이기도 한데 검찰도 비슷한 규모의 검사 뭐 20명 정도 팀을 꾸렸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해왔고 잘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검찰이 굳이 여기서 또 뭐 할 게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뭘 하려고 꾸렸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에 예. 그 대학생 추적단 불꽃이라고 그렇죠. 여대생 2명 그두 사람. 기자단이 네. 처음에 경찰에 제보하고 같이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사에도 그 사람 많이 아주 도움을 뭐 줬고. 공로가 크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조주빈이죠. 네. 예. 어제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스스로를 뭐 악마 뭐 이런 얘기하고 네. 했었는데 이 범죄 심리학자들은 자기 과시 욕망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는 좀 이제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좀 이성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전문가들 또 심리 전문가들 쪽에서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범죄다. 그렇죠. 그래서 가용한 모든 범죄 구성을 다 끌어다 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도 안 한 겁니다. 스스로를 악마라 칭한 것 자체가 자기 과시 욕망이 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주빈의 경우에는 이름도 거론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돈 때문이었다면 피해 여성을 마치 캐릭터처럼 게임의 캐릭터처럼 취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 만큼 N번방의 모든 신상 공개는 가입자 신상 공개는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또 실수로 입장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실수라는 단순 가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호기심일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호기심일 뿐만 아니라 인정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 회원들이야말로 성도착증 소아 성애자도 포함 가능성이기 때문에 음단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 무겁당 원내대표다운 아주 좋은 네. 멘트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무겁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지금 아. N번방 가입자들에 대한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저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많이 공감이 갑니다. 네. 그렇지만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저도 예. 원내대표 의견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 N번방 사건이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뭐 이제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두 가지 면에서요. 하나는 지금 모든 또 국민의 관심이 심지어는 코로나19보다도 순간 관심도가 응급량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까지 제가 했습니다. 네. 해보니까 코로나19보다도 앞서는 정도의 응급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 선거에 대한 또 관심이 좀 멀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1월 달에 이미 국회 소위원회에 이 안이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네. 지금 바로 뭐 일주일 전, 열흘 전에 터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 아하. 굉장히 무책임했던 모습들도 아마 이번 발언들이 그렇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또 다시 놀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네. 못 따라가는 거 현실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법사위죠. 얘기하시는 거 예, 법사위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N번방 사건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죠. 속기록에 그러니까요. 보면 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고 입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문가 불러다가 이게 알아야죠. 뭐냐. 모른다고 해야죠. 모릅니다 하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논란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총선 지나고 5월 국회에 처리하죠.
아니 5월 되죠. 국회에 불과 뭐 한 달도 남지 않은 임기에 20대 국회에서 처리된다?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죠. 네, 저는 헐겐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박지훈 법조요정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 정치 얘기 해볼게요. 네. 미래통합당에서 어제 공천 번복이 있었어요. 민경욱 후보였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이제 총선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는 거예요. 금요일까지입니다. 27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죠. 네.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예. 후보 등록을 선관위 해야 되는 됩니다. 그 사람들만 이제 저기 총선에 나올 수 있는 4.15 거예요. 총선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루 전날에 결정됐던 사람이 또 바뀌고 결정됐던 사람이 또 바뀌고 이 현상이 미래통합당으로 일어났는데 지금 연수월입니다. 민경욱 후보와 민현주 후보 네. 이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죠. 그런데 민현주 후보로 제일 처음에 전략공천이 됐다가 그다음에 경선으로 민경욱 후보가 결정됐다가 그랬다가 다시 결격 사유가 있어서 또 바뀌었다가. 민현주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가 이번엔 다시 민경욱 후보로 그렇죠. 4번 바뀌었죠. 네 3번, 4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게 법으로 가능해요? 왜 그런 거예요? 가능합니다. 법으로는. 왜 그런 거예요? 특히 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한 것을 최고위나 중앙위에서 추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추인. 아니면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그 두 가지 절차 때문에 거기서 번복이 가능한 겁니다. 오. 그래서 계속 핑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최고위에서 반대했을 거 제가 보이는데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에서 반대하니까 다시 공천위로 돌아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법상 당헌 당규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반복돼 버리면요. 그 지역 유권자들도 그렇고 허탈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반장 선거를 이게 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유권자를 상대로 경선을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캐치를 했었어야죠.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난 총선 때 옥새 사건 네. 김무성 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뭐 코로나나 다른 N번방 때문에 주목을 조금 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어젠가 그 선관위에서 네. 그 민경욱 공천받았던 민경욱 후보의 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공약. 네. 예, 공약. 그렇죠. 공약에 뭐 문제가 있다고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교체하라고 그래서 이게 어제 논의가 맞습니다.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최고에서 그렇게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바꿨는데 최고위에서 다시 뒤집은 거죠. 뒤집고. 예. 하여튼 법적으로는 당내에서는 그렇죠. 문제는 당헌 없는 당규 것이다. 절차 있긴 합니다. 그게 예, 그대로 했을 겁니다 아마. 보면 우리 뚱크벨 후보도 지금 지역구가 어디죠? 히말라야. 히말라야죠. 네.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디로 바꿔요? 예? 알래스카. 어디로요? 그냥 빼버리려고 그래요. 요새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좀 무겁당에 지금 자격이 좀 안 되는 것 지금요 같아요. 뱃살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한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뭐 도로 시켜줄게요. 히말라야에서 수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국제기구의 정상들이 오늘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죠. 세계 주요 20개국 회원으로 하는 이 국제기구의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박지훈 변호사가 네. 좋아하는 소녀시대의 노래가 있나요? GGG 아닌가요? 됐어요. 20개국.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